옛날 조선 세종대왕 시대의 전략암사 김방이 백성들과 함께 3년에 걸쳐 평양방죽이라는 아름다운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여름에는 뱃놀이와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썰매를 타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1938년 일본은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 경양방죽 옆에 있던 태봉산을 깎아 호수의 일부를 메워버렸고 1969년에는 남은 공간마저 메우면서 경양방죽과 태봉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호수에 살았던 불의 정령, 땅의 정령, 공기의 정령, 물의 정령은 터전을 잃자 난폭하게 변해버렸어요. 그 후 화재, 지진, 폭우,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이 일어났고 동구에 크고 작은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로센터의 슈퍼영웅 미미와 로로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집안의 일상용품에 마법을 걸어 재난 시 안전도구로 변하도록 했어요. 친구들, 안녕. 우리는 미로센터의 슈퍼영웅 미미와 로로라고 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의 정령들이 난폭하게 변하면서 재난시대가 됐어. 우리 함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마법의 주문을 배워보자. 친구들, 재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도 재난 중 하나예요. 오늘 다룰 주제는 폭우인데 물의 전력 워터링이 도시 여기저기에 물을 퍼붓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폭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른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미미가 폭우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우의 빈도수가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나요? 구름이 아파서 그런 건가? 워터링이 화가 나서 그래요. 로로와 미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폭우 발생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대기의 불안정이에요.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로 내릴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 폭우의 빈도수가 높아진 거랍니다. 올해 6월부터 한반도 전역에 대규모 폭우가 발생했었죠. 우리나라도 매년 폭우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가 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미미와 로로가 하는 말들을 잘 듣고 실천해야겠죠? 자, 친구들, 미미와 함께 폭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하니깐 집으로 곧장 갈 거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너무 신기해.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갈래. 미미와 로로 중에 누구의 행동을 먼저 해야 할까요? 친구들도 선택해보세요. 모두 골랐나요? 네, 정답은 겁쟁이 미미예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질 때는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폭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야 해요. 특히 로로처럼 집 밖에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처럼 낮은 지대가 아닌 고층 건물과 같은 높은 지대로 대피해야 해요. 공사장이나 신호등, 가로등 같이 물에 휩쓸릴 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집에 있는데 폭우로 인해 집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서우니까 밖으로 도망갈래요. 아니에요. 물이 들어온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 단기를 꼭 내려야 해요. 그래야 물이 들어와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대피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러면 야외에 있을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요? 공사장 근처나 물에 잠긴 도로는 지나가면 안 돼요. 맞아요. 공사장에서 폭우로 인해 파손되는 잔재물들이 떨어져 친구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공사장 근처엔 절대 가지 말아요. 로로가 아주 잘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신호등처럼 폭우나 강한 바람으로 쓰러질 수 있는 약한 구조물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전기가 흘러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폭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우선 집안의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를 상시로 점검해야 해요.
또한 사전에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폭우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이동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미미와 로로가 친구들의 책가방이 폭우 발생 시에 생존 튜브로 변신할 수 있도록 주문을 걸어줄 거예요. 오늘은 와펜과 섬유공예를 활용하여 둥둥둥 가방을 만들어 볼 거야. 영상을 보고 순서대로 차분하게 따라 만들어 보자.
완성했나요? 친구들이 만든 둥둥둥 가방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든 작품을 미미에게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폭우가 발생했을 때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디오나 TV, 인터넷으로 기상예보를 확인해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가스 밸브를 꼭 잠궈요. 신문지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배웠던 내용처럼 공사장이나 가로등 주변에 있지 말고 꼭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친구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미미가 OX 퀴즈를 내볼게요. 큰 소리로 OX를 외쳐주세요. 폭우가 발생하여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집 밖으로 바로 나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기 플러그를 모두 뽑고 대피하는 게 중요해요. 폭우로 길거리가 잠기고 있을 때 일단 집으로 대피한다. 답은 X예요. 폭우로 거리가 잠기고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이나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야 해요. 특히 공사장이나 낮은 지대는 피해서 이동해야 한답니다. 폭우 발생 시 가로등 근처는 가지 않는다. 네, 정답이에요. 가로등이나 신호등처럼 약한 구조물은 폭우의 영향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미미가 친구들에게 미션을 하나 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수업이 끝나면 가족들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응급약품을 담당할게. 로로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 응, 알겠어. 그런데 대피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지?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보세요. 혹시 대피소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폭우를 대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2차 피해 예방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빛나는 안전모를 만들 거예요. 참여를 위해서는 매주 월요일에 재신청해야 해.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자. 안녕.